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염제적 정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씨는 이 고물의 정씨라고 하죠. 이 바탕화면에 있는 분은 제나라 정공이라는 분입니다. 제 정공은 이게 강태공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의 제2대 군주였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이 정공이라고 하는 이 휘호를 따가지고 정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정공은 그 고물의 정씨만이 아니라 최씨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주나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제나라를 예, 강태공에 이어서 제2대 군주로서 통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하에서는 이분의 후손들, 고물의 정씨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씨의 현황을 보면요, 인구수는 24만 명입니다. 본가는 나주 정씨로 통합됐는데요. 이게 원래 앞에 정씨들이 나주 정씨하고 같이 이제 하나의 집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광, 이렇게 본관이 있습니다. 정씨 도시조는 정덕성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씨의 시조는 이분이 정덕성이라는 분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문종 때 대승상이었다고 하고요. 무종 때 대양군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853년에 이분이 이제 그 왕이 잘못하면 이 간을 하는 그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간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신라였던 신안군 앞해도에 유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앞해에 계속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이 앞해를 본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약용 선생이 이제 그 조선시대 분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엄청 정씨 집안에 막 족보를 많이 쓰셨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도시적 정덕성이라는 분의 유래에 대해서 사실관계 고증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덕성이라는 분이 이제 그 조상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사 편찬 위원을 역임했던 이 박옹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정씨는 가짜 성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약용, 예, 정약용 선생의 주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관계 고증도 안 되는 가짜 성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사편찬 이혼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자기들 멋대로 그냥 주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덕성이라는 분은 이게 고증이 안 되니까 이게 정씨들은 다 가짜 성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 책은 서기 6세기 가서야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한자를 수입해서 성씨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당나라 사람 정덕성이 재상 자리에 있다가 853년 신라 앞해도로 기양을 왔는데
그가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시 연원을 이루었고 호일 라주 앞에 창원 영강 의성의 4본으로 나눠졌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앞에 정씨는 조선 후기 한때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그 당시 시류가 중국의 성씨를 막 본따가지고 자기 집안의 가계를 빛내기 위해서 막 중국 성씨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중국으로 연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예, 앞에 정씨들이 이 정덕성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에 이게 사실관계 고증도 안 되는 사람을 시조로 연결해가지고 마치 이게 자신들이 시조가 중국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일제 앞잡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에서는요, 그 성씨가 해체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지금 한국에 그 성씨들이 있는 걸 그걸 못마땅히 생각해가지고 창씨 개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그냥 아예 걷어 없애버린 거예요. 그 앞잡이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병도가 한국에는 그 토착 성씨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박원갑이라는 사람은 2014년에 쓴 책에서 정씨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수건이라고 하는 교수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토착 성씨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세종실록 지리지 거기에 토착 성씨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성씨들이 그거야말로 그냥 토착 성씨지 나머지는 이게 가짜 성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서야 한국에는 성씨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덕성이라는 분의 실존 여부가 확인이 돼 버렸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민족에 해악을 끼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덕성이라는 분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게 중원의 그 학자들하고 이게 이 그 앞에 정씨 집안에서 밝혀내 버렸어요. 등주시 배영향 대정영촌에 여기에서 정덕성이라는 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당제 열전 중에서 당나라 황제 열전 중에서 당훈종 기록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덕성이라는 분이 등과, 즉 과거의 급제한 기록자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정씨 보모 여기에도 기록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요약하면 정덕성 서기 800년에서 894년까지 사신 분인데 호는 대양군인으로 약관의 나이에 16세의 나이에 등과했다는 기록이 딱 찾아버렸습니다.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문종 시기에 한림원 대학사를 지냈고 당무종 시기에 상서 오송이 되었으며 당선종 때 간이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종의 이제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당선종이 귀에 거슬리니까 이제 그 중원에서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이었던 당의종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는 873년에 중원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고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안 갔다 그럽니다.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냥 남아 있었다 그래요. 신라 왕도 계속 불렀는데 안 갔다 그럽니다. 나는 섬에서 살 거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덕성이라는 분이 태어난 곳은 이쪽이에요. 낙양 밑에 쪽 등주 정영촌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낙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낙양 밑에 쪽에 등주 정영촌이 바로 이 정덕성이라는 분이 태어난 곳이고요. 원래 그 고문의 정씨, 그러니까 강태공 후손들의 그 군망은 재양이라고 합니다. 재양. 제남시에 재양구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 고문의 정씨들이 발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강소송 일대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씨의 제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씨들이 이 정씨들도 이쪽으로 강소송 일대로 이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앞에 정씨 대종회에서요. 정영촌 아까 그 보여드렸던 낙양 밑에 쪽 정영촌에 정덕성 비문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정씨들이 계속해서 참배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 2011년 6월 2001년입니다. 2011년이 아니고요. 2001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001년에 당 대양군 전공 덕성지 추모비 여기 돼 있죠. 당 대양군 전공 덕성 지 추모비 이렇게 해갖고 추모비를 세웠어요. 후손들이 한국의 그 앞에 정씨들이요. 그 앞에 정씨의 대종회의 홈페이지 가면 이 기록에 비에 뭐가 써져 있는가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한국 정씨는 모두 대양군 정덕성 공의 혈손이다. 전년에는 당하현 정씨문화연구회 이 정씨문화연구회가 있어가지고요. 끈질기게 추적을 해가지고 덕성공의 이 과방록 그러니까 과거 급제 기록을 발견을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 정씨는 이루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에 이곳 대하둔 정영촌에 공의 혈손들이 그 기쁨을 담아 공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운다. 라고 이렇게 앞에 정씨들이 이 추모비를 세우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다 부정한단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그러니까 이 한국 그 역사학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 강단 사학자들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정덕성이라는 분이 실존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전부터 이 정덕성이라는 분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요 계속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 문과 진사 한림원 대학사 정덕성 고리 옛날 태어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하현 정씨문화연구회 정씨문화연구회가 있어가지고 한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씨 역사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1998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1년에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001년에 이 비를 세운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지금 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앞에 정씨 분들이에요. 여기 프랭카드에 한국 앞에 정씨들이 이게 조상을 찾아왔다. 그런 글을 써놓고 지금 그 정덕성이라는 분의 그 고향 거기에 지금 그 선조들한테 지금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뭘 몰라서 이러고 있겠어요? 끈질기게 그 자기 조상을 찾아낸 후손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역사를 한다는 자들이 정덕성이라는 인물을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폄훼를 한 겁니다.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발본색으로 해서 이 자들이 아주 말도 못하고 책장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씨는요 중원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문의 정씨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중국으로 자신들이 조상을 연결하는 우르보메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고문의 정씨는 가짜 성씨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정씨의 시조는요 BC 11세기에 제나라 강태공의 큰아들 강태공의 장자입니다. 장자 급이라는 분이에요. 급. 이분의 그 시호가 바로 정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공.
그러니까 염제의 후손인 강성의 후손이에요. 강태공. 그리고 염제가 강씨잖아요. 강씨의 시조죠. 중원의 정씨 인구가 576만 명이고요. 백가성 48이라고 그럽니다. 이 576만 명에 달하는 고모리 정씨들이 한국의 그 고모리 정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씨 군망은 제양군입니다. 제양군. 예. 여기가 바로 정공이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동성에서 발원했습니다만 현재는 강소성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중원의 각종 사서, 원화성찬, 만성통보, 통지, 시종약에는요. 정씨는 강태공 아들 급의 시호 정공을 성씨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급은 정공이라는 분은 주성왕식이 왕실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주강왕의 고명 대신으로 주나라 왕조에 대해서 보좌 대우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태공 그 사후 제나라의 2대 군주로 등극을 하신 분입니다. 원하성찬에는 제나라의 강태공이 공을 낳았고 그 지손들이 공의 휘호를 성씨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고모리 정씨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